아이들이랑 같이 만났을 때 그런 합이 엄마 둘이 친하다고 해서 꼭 둘이 또 연령도 같다고 해서 친하지 않고 맞아요.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친구랑 아이 때문에 서먹해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여러 봤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인데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인데 혹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전학을 가게 되면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전학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동아줄 같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아줄을 잡아야죠. 잡는데 그럴 때 가면 정말 좋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가시지는 말고 안 좋을 일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고 그런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저는 초2 거북이와 비장애인인 연년생 형을 키우고 있어요. 그냥 비장애인 연년생 형제만 키워도 다들 대단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얼마나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되시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을 처지가 아닌데다가 남편도 직업 특성상 집에 없는 날이 많아서 정말 힘에 부칩니다. 이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거북이가 아니고 비장애인인 10살 큰 아이인데요. 큰애가 늘 거북이 동생과 소통을 해서인지 사회성도 부족하고 친구 관계도 어렵네요. 그런데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마침 저희 큰아이와 동갑내기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친구가 자기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친구가 도와줄 수 있다고 오라고 하네요. 자기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놀면 사회성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요. 혼자서 거북이와 연년생 형을 같이 봐야 하는 제 입장에선 친구의 제안이 정말 한가닥 희망이고 동화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북이라고 표현하신 건 아마 발달장애 형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는 이 어머님의 의지지 사실 어머님의 아드님의 의지는 사실 아닐 수도 있어서 초등학교 3학년 된 정도면 야 엄마 친구 아들이니까 놀아 이런다고 놀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죽이 맞아야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좀 자주 만나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년생이라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만약에 큰아이한테 시간을 잘 할애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머님이 약간 좀 부채감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약간 활동보조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장애 자녀한테 이용을 하고 비장애인 그 형제랑 둘이서 이제 많이 다녀보거나 동네에서도 또 그러다 보면 친구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진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냥 이 아이 성향일 수도 있어서 그거는 사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부모들은 항상 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아이가 딱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는 딱 친구도 많고 막 말도 많고 엄마한테도 자상하고 이런 걸 부모들은 누구나 원하니까. 근데 또 그 아이가 워낙 그냥 성격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사를 제일 먼저 일단 감행해보진 않을 것 같아요. 친구도 사정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요. 이사를 간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이상 서로가 책임져주는 의미가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구체적으로 뭐 우리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많이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주말 이용해서 마침 나이도 똑같고 하니까 좀 자주 교류해서 만나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잘 노나 둘은 사이가 그러니까 합이 좀 괜찮나 이런 거 좀 볼 것 같아요. 네, 저는 둘째를 데리고 치료를 다녀야 됐고 그때 뭐 활동보조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애는 그냥 이웃에서 그냥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또 그 이웃의 친구들 만나서 그냥 계속 뭐 밖에서 놀고 그냥 이렇게 보냈어요. 이때는. 근데 정말로 연주 씨 얘기처럼 이 친구가 이 10살 형아가 보통의 정상적인 발달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게 정상 발달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아이 바운더리에서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요즘에는 어머님들이 일부러 친구를 만들잖아요. 뭐 집에 초대를 한다거나 뭔가 같이 그룹 활동을 한다거나 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정말 연주 씨 얘기처럼 아이는 조금 활동보조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빼어놓고 이 아이가 온전히 이 큰아이한테만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활동 안에 다른 친구들이랑 뭔가 할 수 있는 뭐 집으로 초대를 한다거나 뭐 하여튼 어쨌든 의도적으로 좀 관계를 맺는 거를 연습을 시켜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친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이사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사를 딱 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친구들이랑 너무 사회성이 떨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동아줄 같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아줄 잡아야죠. 잡는데 그럴 때 가면 정말 좋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가시지는 말고 안 좋을 일에 대한 대비도 좀 하시고 그런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친한 친구라서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러니까 장애 유무를 떠나서 엄마끼리는 너무 유대가 좋다가 아이랑 동반했을 때 만났을 때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랑 같이 만났을 때 그런 합이 엄마 둘이 친하다고 해서 꼭 둘이 또 연령도 같다고 해서 친하지 않고 맞아요.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 친구랑 아이 때문에 서먹해지고 하는 경우도 제가 애들, 주변에서 여러 봤어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돼. 그러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사연에 동아줄 같다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사를 첫 번째로 고려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 진짜 내가 동아줄이라는 표현이 마치 이사만 가면 정말 나의 모든 이런 힘듦이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혹시라도 하실까봐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근데 이사를 제가 만약에 고려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첫 선택권이 저한테 어차피 다가오는 거니까 어차피 이사를 갈 거니까 어차피 이사를 갈 거에 친구네 동네로 가는 건 너무 오케이. 근데 내가 굳이 만약에 뭐 이사를 갈 계획도 전혀 업무했는데 오히려 그 이사를 주거지를 바꾸는 것 자체가 어쨌든 장애 자녀한테 환경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의 이 친구의 힘듦, 뭐 신랑도 출퇴근, 뭐 저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친구 외적으로 또 본인도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혹시 이제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친구인데 혹시 이제 전학을 가야 되는데 전학을 가게 되면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학이라는 게 이 초등생이나 중학교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전학이 일생일대의 큰 위기일 수 있잖아요. 전학이라는 게 그래서 뭐 아니면 학년이 올라갈 때 뭐 중학교로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고등학교로 올라간다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사실 전학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가야 되는 거리라면 그것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저는 그건 좀 권하고 싶어요. 그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지는 좀 체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너무 핑크빛 희망만 품지는 말고 이제 에너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분이 지금 에너지가 낮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친구 집 근처로 만약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서 친구가 예를 들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까운데 친구 살면 되게 좋은 거 있는 거 알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했으면 너 이거 먹어볼래? 이러고 정말 한 접시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이사했는데 좀 제가 잘 아는 지인 근처로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좀 거리가 조금만 멀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교류들이 일어나고 그거 되게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그런 에너지를 좀 받아서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사실 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라서 더 걱정됐던 게 뭐냐면 친하면 제일 친한 친구래요. 제일 친한 친구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라든지 뭐 나를 좀 도와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이 커서 관계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친한 친구 잃으실까봐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말한 것처럼 이 엄마끼리는 좋지만 아이들과의 합이 또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하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사를 간다면 가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보고 이건
이거는 좀 무리고 오히려 안 맞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친구 아닌 동네에서도 살았는데 그럼 또 그거에 맞게 또 자기의 길을 모색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혹시 이제 우리가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지 이 형제를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정상 발달 안에는 이 친구가 혹시 장애 동생을 둔 것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나 이런 것까지도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이분이 서울에 사시면 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시면 돼요. 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런 거 검사 비용 이런 게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유로 해서 의뢰를 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서 그래서 뭐 정상 발달하고 있는데 조금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거의 모든 구마다 네, 있어요. 가족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이분이 살고 있는 구에 가족지원센터가 없다 그러면 그 인접구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에 가족지원센터가 없으면 양천구에 가서 받아도 돼요. 인접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족지원센터가 없으니까 옆에 가서 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울 사시는 분이면 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